최종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남기는 잉크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강서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제 전 남편이 된 남자 최진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오직 해방감과 희미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낸 듯 투련해 보였다. 진혁은 값비싼 시계를 한번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맞춤 제작된 슈트는 그의 성공과 야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그 행위는 너무나도 무심하고 기계적이어서 마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걸로 당신의 남은 인생에 충분할 거야. 당신 능력으로는 이 정도 돈을 만져볼 기회도 없었을 테니. 내 아내였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마지막 호의라고 생각해. 이제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은 완전히 지워졌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연의 자존심을 베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강서연은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최진혁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부재로 인해 무너져 내릴 무능하고 의존적인 여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의 침묵을 패배자의 무기력한 인정으로 해석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로 향했다. 그에게는 자선이었고 그녀에게는 모욕이었다. 3년 동안 그녀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퀀텀리프 홀딩스 최진혁 대표의 조용한 아내로만 기억했다. 아무런 존재감도 능력도 없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최진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강서연 아니, 세상이 곧 알게 될 또 다른 이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최진혁은 자신의 왕국인 퀀텀리프 홀딩스 본사로 돌아왔다. 이혼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그는 곧장 최상층의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그의 다음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한 장을 마무리한 것처럼 사업에서도 새로운 정복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미라지 테크라는 로고가 떠올랐다.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목표는 미라지 테크입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이 그들을 헐값에 삼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미라지 테크는 업계에서 기술력으로는 인정받고 있었지만 자본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작은 회사였다. 퀀텀리프 홀딩스와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 한입거리에 불과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적대적 인수를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최진혁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적대적 아니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울 거다. 그들에게는
저항할 힘도 시간도 없어. 언론을 이용해 그들의 재정 불안을 증폭시키고 주가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에 우리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저항하는 자들은 모두 짓밟아 버려. 이것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시장에 누가 진정한 포식자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행위다. 그의 잔인한 선언의 회의실은 곧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보여주는 무자비함과 확신의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믿었다. 무능한 전철을 벌인 것처럼 미라지 테크 역시 그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에 불과했다. 한편 강서연은 택시를 타고 허름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다. 최진혁과 함께 살던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박한 곳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다. 내부는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곳곳에 놓인 최첨단 보안 장비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이곳이 평범한 거주 공간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곧장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된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화면들이 일제히 켜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의 향연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깊은 지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때 암호화된 통신 라인을 통해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제이콥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헬리오스,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퀀텀리프 홀딩스가 미라지 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강서연 아니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 헬리오스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미라지 테크는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난치병 치료 기술의 미래를 품고 있는 그녀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지켜온 회사였다. 그 회사의 대표는 그녀의 은사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최진혁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이콥 즉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유동 자산을 파악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유령 계좌를 활성화시켜. 미라지 테크의 주식을 조용히 최대한 많이 매집하도록 해. 시장이 그들의 주식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전부 주워 담을 거야. 제이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헬리오스 퀀텀리프와 전면전을 벌이시려는 겁니까? 그들은 거대합니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의 걱정은 당연했다. 퀀텀리프 홀딩스는 시장의 공룡이었다.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헬리오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해. 하지만 최진혁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눈이 멀어.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이건 전쟁이 맞아. 그리고 그가 시작한 이 전쟁을 내가 끝내줄 거야. 그녀는 통화를 끊고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복잡한 명령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계좌들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한 바람과도 같았다. 최진혁이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지어 보이지 않았던 자신감 넘치고 약간은 위험한 미소였다. 최진혁, 당신이 버린 그 무능한 아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녀의 독백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은 퀀텀리프 홀딩스가 퍼뜨린 부정적인 소문으로 요동쳤다. 주요 경제 뉴스 채널과 신문들은 일제히 미라지 테크의 재정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보도했다. 이것은 최진혁이 계획한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에 떠 있는 미라지 테크의 주가 그래프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헐값에 던지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손절매에 나섰다. 최진혁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매집을 시작한다. 저항은 없을 테니 서두를 것 없어. 하지만 시장 마감을 1시간 앞둔 시점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끝없이 쏟아져 나올 것 같던 매도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더니 익명의 거대한 매수 주문이 시장을 강타했다.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그 주문은 시장에 나온 모든 주식을 순식간에 빨아들였다. 하락하던 주가는 순식간에 멈추었고 아주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다. 퀀텀리프 홀딩스의 트레이딩 룸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분석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았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누군가 엄청난 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한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마도 주가 하락을 기회로 본 단타 세력이겠지. 어리석은 놈들. 우리의 자금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버려둬. 내일이 되면 그들도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거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감히 도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여겼지만 위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시장은 최진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개장과 동시에 전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수세가 미라지 테크의 주식을 덮쳤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분산된 자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물처럼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퀀텀리프가 인수를 시도하기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최진혁은 분노에 차소리쳤다.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는 거지. 당장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그의 경로한 모습에 겁을 먹고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퀀텀리프의 정보팀은 전 세계의 금융망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자금은 수백 개의 계좌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 출처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들이 겨우 알아낸 것은
월스트리트의 낡은 전설뿐이었다. 시장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호련히 나타나 판도를 뒤바꾸는 유령 같은 투자자 헬리오스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보팀장은 최진혁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저희가 추적한 모든 흔적의 끝에는 헬리오스라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적, 나이, 성별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를 시장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진혁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비웃었다. 신이라고 웃기지 마. 이 세상에 신은 없어. 돈과 힘이 있을 뿐이지. 고작 뜬 소문 하나에 겁을 먹은 건가. 헬리오스든 뭐든 상관없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 그놈이 가진 돈이 마르든 우리가 가진 돈이 마르든 끝장을 보자.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었고 각 모니터는 최진혁의 자금 흐름, 시장의 반응, 그리고 언론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데이터와 냉철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었다. 제이콥이 화상 통화를 통해 보고했다. 헬리오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혁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와 소모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금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이 싸움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우려가 섞여 있었다. 그는 헬리오스의 능력을 믿었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장기전은 그에게 불리해. 그는 이번 인수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어. 주주들은 빠른 성과를 원하지.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의 조급함을 이용해야 해.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야. 그녀는 이미 최진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더러운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려 할 것이다. 제이콥, 이제 2단계 계획을 시작해. 우리가 확보한 퀀텀 리프 내부 비리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조금씩 흘리기 시작해. 최진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야 해. 그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여론의 심판대 위에도 서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워진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를 쓸모없다며 내쳤던 남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과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서연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한 남자의 전처가 아닌 시장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파도는 이제 거대한 해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퀀텀 리프 홀딩스의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최진혁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고작 작은 바이오 회사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 회사가 시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어. 도대체 당신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뭐야? 그의 고함. 소리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회사의 주가는 동반 하락했다. 헬리오스라는 유령의 등장은 최진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제 깨끗한 승리가 아닌 진흙탕 싸움을 각오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미라지 테크의 주식이 아니라 그들의 근간을 흔들어야 해. 그들의 기술력과 신뢰도 자체를 공격하는 거다. 최진혁은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언론계와 정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 미라지 테크의 연구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거나 임상시험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려. 그의 지시는 비열하고 잔인했다. 그것은 기업 사냥을 넘어 한 회사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였다.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다. 대표님,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밝혀지면 우리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소리쳤다. 닥쳐, 패배보다는 스캔들이 낫다. 며칠 후 인터넷과 일부 타블로이드 신문을 중심으로 미라지 테크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된 전문가들은 방송에 출연해 미라지 테크의 기술이 사기라고 주장했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대중들은 혼란에 빠졌고 미라지 테크의 주가는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서연은 이미 그의 이런 비열한 수법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제이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 하나에 미라지 테크의 모든 연구 데이터와 임상 시험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투명하고 완벽한 데이터는 그 어떤 의혹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반격이 이어졌다. 그녀의 해커팀은 미라지 테크를 비난하던 전문가들의 계좌를 추적했다. 예상대로 그들의 계좌에는 퀀텀리프 홀딩스의 유령 회사가 보낸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증거를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 보도 전문 매체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여론은 순식간에 미라지 테크에 동정적으로 돌아섰고, 퀀텀리프 홀딩스는 비도덕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낙인 찍혔다. 최진혁이 퍼뜨린 거짓말은 오히려 미라지 테크의 기술력을 세상에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자들은 이제 미라지 테크의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고,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퀀텀리프 홀딩스 내부는 이제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더 이상 최진혁의 독단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최 대표 당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창사 이래 최악의 이미지 손상을 입었소.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까요? 한 원로 이사가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고 나섰다. 최진혁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었던 회사에서조차 고립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지였다. 헬리오스는 마치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모든 계획을 미리 읽고 완벽하게 대응했다. 그는 점점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임원들을 하나씩 불러 취조하듯 다그쳤다.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쥐새끼가 누구야? 솔직하게 말해, 헬리오스에게 내 계획을 보고하는 놈이 이 안에 있어. 그의 의심은 회사 전체에 독처럼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강력했던 조직력은 완전히 와해되고 있었다. 밤늦게 홀로 사무실에 남은 최진혁은 텅 빈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속에서 미라지 테크의 주가 그래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그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상대는 단순히 돈이 많은 적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압도적인 지략가였다.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헬리오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자료가 흩어져 있었다.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된 데이터 시장 분석 보고서, 그리고 그가 사용한 투자 전략을 역추적한 자료들이었다. 그는 잠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그 자료들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약점을 찾으려 했었지만 보이는 것은 완벽한 뿐이었다. 그의 전략팀이 가져온 새로운 보고서는 절망의 정점이었다. 대표님 헬리오스가 이번에는 우리의 자회사 중 하나의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미라지 테크를 공격하는 동안 우리의 뒤통수를 노린 겁니다. 자금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최진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고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무능한 놈들 전부 다 나가 그의 사무실에서 쫓겨난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홀로 남은 최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깨진 모니터 조각을 피하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집어들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필체의 메모가 들어왔다. 그것은 헬리오스의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의 일부였다. 데이터 자체는 아니었지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독특한 방식, 복잡한 시장의 흐름을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그려낸 그 도표는 낯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 생활 중에 어느 주말 오후였다. 그는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강서연은 소파 구석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가 무심코 그녀의 노트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기묘한 도표들이 가득했다. 그는 당시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낙서 좀 그만하지. 당신 같은 여자가 이런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차라리 쇼핑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신에게는 더 어울려. 그의 차가운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덮었다. 그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쓸데없는 낙서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최진혁은 고개를 흔들며 그 끔찍한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었다. 강서연은 세상 물정 모르는 의존적이고 무능한 여자였다. 그가 버린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전설적인 투자자 헬리오스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다. 그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심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서연은 한적한 전통 찻집의 별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윤 회장이었다. 10년 전 최진혁의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로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잃고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했던 비운의 기업가였다. 윤 회장은 서연을 조용히 관찰했다. 제이콥을 통해 연락해온 익명의 인물 헬리오스가 이렇게 젊은 여성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정말 헬리오스란 말이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지? 10년 전에 복수를 도와달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복수는 제 목표가 아닙니다. 회장님, 제 목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진혁과 퀀텀리프 홀딩스는 시장의 규칙을 어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성장한 암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려 하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윤 회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수집한 퀀텀리프의 내부 비리, 분식 회계, 그리고 정경 유착에 대한 방대한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자료를 확인하는 윤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닌 퀀텀리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저는 자금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림자입니다. 세상에 나설 수 없죠. 회장님께는 세상이 존경하는 이름과 신뢰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의 대의를 위해 세상 밖으로 나와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우리는 최진혁의 성을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복수를 잊고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젊은 여성은 그에게 더 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 기회였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하면 되겠어. 그의 눈에 다시 과거의 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렇게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최진혁이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며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그녀는 미래를 위한 반석을 다지고 있었다.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말들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전의 중심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의 명예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다른 한 남자의 파멸이 놓여 있었다. 윤 회장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했다.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온 노회한 기업가가 대중 앞에 서서 퀀텀리프 홀딩스의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를 고발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헬리오스가 제공한 초기 증거 자료들은 윤 회장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고, 언론은 연일 최진혁과 퀀텀리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진혁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시장에서 그의 돈을 불태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적 헬리오스와의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윤 회장과의 여론전이었다.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그를 축출하기 위한 비밀 회동을 갖기 시작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는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강서연에 대한 끔찍한 의심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했다.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지난 수년간 비자금 조성을 통해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두었던 검은 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공범인 재무이사를 비밀리에 불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케이맨 제도에 있는 우리 펀드를 전부 동원해 미라지 테크 주식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매도 공격을 시작한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야. 성공만 하면 우리는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어. 재무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그 자금은 우리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범죄의 증거입니다. 만약 이 자금의 흐름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모두 끝장입니다. 그의 간절한 만류에도 최진혁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도박꾼과 같았다. 끝장이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 어차피 끝장이야. 실행해. 하지만 최진혁은 알지 못했다. 그의 이 절망적인 마지막 발악이야말로 강서연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그녀는 최진혁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순간을 잡기 위해 지난 몇 주간 거미줄처럼 촘촘한 감시망을 펼쳐놓고 있었다. 최진혁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서연의 팀에게 경고 신호가 울렸다. 그녀의 해커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년간 잠들어 있던 유령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돈은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를 통해 흔적을 지우며 이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추격전이었다. 최진혁의 자금 세탁 전문가들이 흔적을 지우면 서연의 팀이 그 뒤를 쫓아 암호화된 기록을 복원해냈다. 마침내 그들은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에서 출발한 자금이 퀀텀리프 홀딩스의 공매도 작전을 위한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자금 이체 기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최진혁의 목에 걸게 될 교수형 밧줄이었다. 그녀는 제이콥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증거는 확보됐어. 이제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그에게 안겨줄 시간이야. 그녀가 말한 마지막 선물은 퀀텀리프의 부채와 레버리지를 이용해 연쇄적인 마진콜을 유발하고 회사 전체를 붕괴시킬 금융 연쇄 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최진혁은 최후의 공격을 개시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미라지 테크의 주식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광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유령 헬리오스에게 치명타를 날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서연은 자신의 팀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실행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흩어져 있던 그녀의 자금과 동맹 세력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진혁의 공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의 시작이었다. 동이 트기 전에 폭풍우가 마침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퀀텀리프 홀딩스의 임시 주주총 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혁은 단상 위에 서서 불안에 떠는 주주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쥐어짜낸 자신감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는 최근의 주가 변동이 일시적인 문제이며 시장 교란 세력을 분쇄하고 회사의 미래를 확보할 결정적인 한 수를 실행했다고 역설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최진혁을 믿어주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세력을 괴멸시키고 퀀텀리프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장내가 웅성거렸다. 사람들은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고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었다. 방송사들의 긴급 속보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속보 퀀텀리프 홀딩스 최진혁 대표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혐의 포착. 단상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도 방송사 로고와 함께 속보 화면이 나타났다. 서연의 팀이 금융감독원과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뿌린 결정적 증거들이 화면을 채웠다. 최진혁의 불법 자금 흐름을 담은 계좌 내역, 그의 범죄를 입증하는 내부 문서,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딩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시 안정되는 듯했던 퀀텀리프 홀딩스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될 정도의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수직으로 추락했다. 서연이 설계한 금융폭탄이 정확한 타이밍에 터진 것이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졌고 연쇄적인 마진콜이 발생하며 퀀텀리프라는 거대한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며 해명을 요구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진혁은 단상 위에서 얼어붙은 채 자신의 뒤 스크린에 나오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뿐이었다. 바로 그 극도의 혼란의 순간 회의장의 정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서연이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하고 존재감 없던 아내가 아니었다. 힘있고 우아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소란스러웠던 회의장은 그녀의 등장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최진혁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마침내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내가 끄적이던 기묘한 도표, 그의 모든 수를 읽어내던 불가능한 전략, 그리고 전설 속의 이름 헬리오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었어. 강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차가운 선고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무능한 여자를 봤지만 당신이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지 못했지. 이건 복수가 아니야, 최진혁. 이건 당신 같은 오만한 자들에 대한 시장의 당연한 조정일 뿐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뒤쪽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최진혁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왕국,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한때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강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 후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마지막 체스 게임의 승자는 이제 결정되었다. 최진혁의 구속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때 성공 신화의 상징이었던 퀀텀리프 홀딩스는 하루아침에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최진혁의 비자금과 관련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법정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퀀텀리프 홀딩스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회사가 청산될 경우 수만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끔찍한 상황이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헬리오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퀀텀리프의 부실 채권을 대거 인수하며 새로운 최대 주주로 등장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은 과연 이 전설적인 투자자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쏠렸다.
며칠 후 강서연은 윤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오늘부터 구 퀀텀리프 홀딩스의 정상화를 이끌게 될 새로운 대표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헬리오스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최진혁의 버림받은 아내, 세상에 존재감조차 없던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며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이름으로 넥스트 패러다임, 넥스 파라다임을 발표했다. 이름처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버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녀의 비전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미라지 테크는 이제 넥스트 패러다임의 핵심 자회사가 되어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발표도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분노나 증오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보았다. 무자비한 복수자가 아닌 위기 속에서 나타난 현명한 리더의 모습이었다. 버림받은 아내의 반격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곧 한 여성 리더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감동적인 서사로 바뀌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순식간에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몇 달 후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 한때 최진혁의 것이었던 그 사무실은 이제 강서연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통유리 창을 통해 서서히 밝아오는 도시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고 도시는 어제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제이콥이 조용히 들어와 커피를 건넸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새로운 경영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여정은 복수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파괴가 아닌 창조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까지 구해냈다. 그녀는 이제 최진혁의 전처도 시장의 유령 헬리오스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강서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일 뿐이었다. 붉은 태양이 빌딩 수비로 떠오르며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찬란한 여명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잿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여인은 이제 전설의 새벽을 열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